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당한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건설 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K씨는 2023년 8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K씨는 왼쪽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K씨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K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24년 1월 12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퇴근 중이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K씨의 교통법규 위반에 있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K씨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신호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K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인데 재판부는 K씨의 행위를 단순한 위법 행위로 보았을 뿐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K씨가 장시간 육체 노동을 마친 후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인해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나아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규나 통행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정비 미흡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판결은 출퇴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처럼 최근 들어 사용이 증가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아직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현실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착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보호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산재 인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 기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확인된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